최고의 혈통 전문가 박남규만이 볼 수 있는 색다르고 다양한 혈통과 정보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별한 방송의 박남규입니다. 오늘은 2016년 10월 8일 토요 경마 11개 경주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0월 초반이라서 좀 월초 경마 냄새가 좀 많이 나죠. 기복마, 부진마들이 좀 대거 몰려 나온 그런 상황인데, 역시 옥석을 잘 가려야죠. 배당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허상의 인기마도 좀 많은 그런 날이기 때문에 좋은 배당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 있고, 오늘의 추천 경주는 10만 경주인 이번 1경주하고 또 혼합 외국산 10만 경주인 6경주, 그리고 철저하게 고배당을 노려가는 10경주, 이렇게 3개 경주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많은 관심 당부드리겠고요. 그럼 1경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경주 국산마 육군 1000m 레이스인데요. 배당판은 2번마 퀴노우폴이, 6번마 특별스타, 10번마 리더포스, 12번마 골드스타 힐스, 이런 마필이 팔리고 있는데 충마가 없는 그런 애 있습니다. 일단 이번 퀴노우폴이도 저는 그렇게 세게 볼 생각이 전혀 없어요. 물론 데뷔전에서 3착을 차지하긴 했습니다만, 문제는 이제 혈통률 기대치가 그렇게 높지 않은 마필입니다. 더군다나 지난번 경주 같은 경우는 레이스가 정말 기가 막혔죠. 안쪽에 딱 박혀서 앞선이 조금 오바를 하면서 왔었던 그런 상황. 제가 볼 때는 어부질이 3착이라고 봅니다. 물론 이번 경주 액면적으로는 선행이 가능해요. 그래서 많이 팔리겠습니다만, 과연 선행을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드는 마필이고, 가도 어쩌면 버텨내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충만은 없는 그런 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인기 마필들의 전력이라는 것이 그렇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역시 숨어있는 복병 한두 노려봐야죠. 역시 선두권 공략이 가능한, 역시 기적인 선행도 가능하고, 또 무조건 앞선에서 레이스를 풀어나갈 수 있는 복병마 한두를 노리고 가면서 복대복 막권 고배당 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승부경주 추천경주가 되겠습니다. 많은 관심 당부드리겠고요. 2경주 국산마 육군 12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9번마 다이아탑을 필두로 해서 6번마 야오 챔피언, 3번마 세라피스, 이런 마필이 팔리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좀 기복을 보이는 그런 마필들 간의 대결이죠. 일단 다이아탑이 그래도 인기 마필 중에서는 가장 나은 마필은 맞아요. 그런데 다이아탑도 믿고 들어가기에는 조금 아쉬움이 있죠. 사실 지난번에 컨디션이 상당히 좋았고 또 편성이 그렇게 강하지 않았던 그런 상황인데, 물론 직선에 조금 방해를 받긴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안쪽으로 좀 기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마필이기 때문에 외곽인데, 물론 이제 깔끔하게 선행을 간다면 가능성은 좀 있는 그런 마필이죠. 워낙에 이번 경주가 편성이 약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다이아탑의 축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또 2%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따라서 이번 경주는 세라피스라는 마필도 선행이라는 가능성은 열려있는, 또 안쪽 게이트라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 역시 미드도는 떨어지고, 6번마 야오 챔피언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기습적인 선행을 나서봤다는 것은 좀 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줄 수 있긴 합니다만, 다 막판에 걸으면 거의 서서 들어온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인기 마필들이 전반적으로 조금 믿음도가 떨어져요. 따라서 이번 경주는 이변의 소지가 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저는 그 중심에는 안쪽에 일반 천년함성이 요게 또 배당을 터뜨릴 수 있지 않나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액면적으로 지금까지 보여준 게 전혀 없는 그런 마필이죠. 문제는 이제 지난번 경주가 좀 공백을 가지고 나왔어요. 한 석 달 정도 공백을 가지고 나오면서 밋밋한 걸음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역시 스타트가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1번 게이트 2점을 지닐 수 있고, 제가 이번 경주 이제 천년함성이라는 마필에 좀 관심을 두는 이유는 혈통도 기대치는 조금 가지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워낙에 힘이 늦게 차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따라서 이제 3살 후반이기 때문에, 또 지난번에는 공백을 가지고 나오면서 컨디션 조절도 하고 나왔고, 편성이 무엇보다도 강하지 않기 때문에 1번 게이트에서 선위권에서의 버티기 가능하기 때문에, 고배당은 안쪽에 1번 천년함성이 배당을 터뜨릴 수 있는 복병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삼경주 국산마 육군 1300m 경기입니다. 이번 경기는 7번마 예상 백승을 중심으로 해서 배당판이 돌아가죠. 이 예상 백승은 뭐 인정하고 갑니다. 기본적으로 이번 경주 레이스 흐름이 빠르지 않기 때문에 뭐 선두권 공략이 가능하고, 문제는 이제 지난번에도 입상을 차지했는데 내용이 상당히 좋았어요. 스타트도 잘 받고 나와서 뒤로 밀렸다가 또 다시 이제 한 발을 더 쓰면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이 예상 백승이란 마필은 사실 뭐 제가 데뷔전부터 노리고 왔었던 그런 마필이죠. 그만큼 잠재력은 가지고 있고, 이번 경기가 뭐 편성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뭐 예상 백승이 충분히 능력을 발휘해 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3번만 골드 장군이나 8번만 위너블랙이란 마필은 뭐 직전으로 다 나름대로 이제 가능성을 보여주긴 했어요. 그렇지만 앞으로 보여줄 거름의 여력이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마필들이기 때문에 대끼리 준 대끼리인데 요거 믿고 가기는 좀 부족하죠. 따라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5번마 클리어 퍼스트가 뭐 단독 선행의 찬스를 맞았다고 봅니다. 워낙에 이제 마치가 좀 왜소한 그런 마필이에요. 따라서 몸싸움에 뭐 약할 수밖에 없고 선행 여부가 그래서 더욱더 중요한 그런 마필인데, 지난번에도 선행을 못 가서 뭐 졸지를 펼쳤는데 이번 경기는 선행 가능성이 높죠. 물론 뭐 7번 예상 백승이 먼저 치고 나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예상 백승이나 마필은 뭐 지난번에 뛰는 모습을 봤을 때는 따라가도 되는 마필이고, 어쨌든 뭐 클리어 퍼스트가 좀 쉽게 이번 경주는 선행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본마 편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뭐 후차권에서는 충분히 버텨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7번, 5번 막권이 상당히 좀 매력적이고 기본 막권이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경주 국산마 육군 1300m 경기입니다. 이번 경주는 뭐 기복마 레이스죠. 어쨌든 배당판은 이번 콜미 JK와 4번마 다크 엠버 뭐 두 마필이 강세를 띠면서 팔리고 있는데, 사실 이제 상대적인 편성 때문에 뭐 두 마필이 강세를 띠면서 팔리고 있는데, 요 두 마필을 믿고 대끼리 승부를 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럽죠. 사실 뭐 콜미 JK도 8월달에 뭐 레이스가 정말 잘 풀렸고 또 주로가 무거운 영향 때문에 입상을 지켜냈지만, 지난번에는 역시 뭐 무기력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따라서 콜미 JK도 믿지는 못하는 마필이고, 다크 엠버도 뭐 마찬가지예요. 8월달에 뭐 다크 엠버 노리고 와서 적중을 해냈긴 했습니다만 지난번에 역시 좀 아쉬움을 남겼고, 물론 이제 다크 엠버는 1200보다는 1300 좀 나아요. 따라서 다크 엠버로 선행 가능성도 좀 열려 있다는 점에서는 또 선입과 외곽에 일단 어게인 신화가 먼저 치고 나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지만 선입권에서 체력의 전개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레이스가 워낙 느리기 때문에 콜미 JK보다는 다크 엠버가 좀 낫지 않나 그런 느낌이고, 따라서 저는 이게 2번, 4번의 대끼리는 좀 위험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노리고 가야 되는 마필은 역시 인기 3위이긴 합니다만 6번마 성어뜸입니다. 이 성어뜸 같은 경우는 역시 이 마필도 일단 지난번 경기를 통해서 걸음의 변화를 보여줬죠. 예시장에서의 컨디션도 상당히 좋은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그런 마필인데, 어쨌든 컨디션이 좋아지면서 역시 걸음이 늘어나고 있고, 무엇보다도 편성이 강하지 않고 레이스가 역시 느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전력이 노출이 안 된 6번마 성어뜸의 입상 가능성도 열려있지 않나. 축은 오히려 6번파 성어뜸을 놓고 가는 것이 뭐 배당과 또 적중 뭐 두 가지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상황이지 않나 이렇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오경주 국산마 5군 1000m 레이스입니다. 이번 경기는 2번마 레드우드 중심으로 해서 6번마 세라킹, 또 5번마 친짠, 8번마 늘푸른 천둥이 이런 마필이 팔리고 있죠. 저는 이번 경기 충분히 없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레드우드라는 마필이 지난 5월달에 우승을 거머쥐고 지난번 이제 승부전에서도 뭐 3자까지 갖다 대는 그런 마필이에요. 따라서 많이 팔릴 수밖에 없고, 또 안쪽 게이트에 페로비치 기수인데, 일단 뭐 레드우드라는 마필도 편성으로 보면 무시는 못해요. 그렇지만 이제 공백을 가지고 나왔다는 거 13주 그것도 좀 문제고, 일단 편성이 최근 두 번의 레이스가 워낙 약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 경주는 지난번 레드우드가 뛰어왔던 편성이랑은 좀 차원이 달라요. 따라서 물론 뭐 레드우드도 선입권에서 체력의 전개도 가능하긴 합니다만 충막감으로는 좀 2% 부족하고 관심 마필들이 많죠. 일단 뭐 세라킨 같은 경우가 공백기 이후에 계속 3차기 아쉬움을 남기고 있는데, 이번 경주는 뭐 지난번이랑 그 조교 패턴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연일 뭐 스포 훈련을 빵빵 때리면서 나왔고 어쨌든 세라킹도 이번 경주는 선행까지도 지금 노려볼 수 있을 만큼 레이스가 이렇게 빠르지 않아요. 따라서 뭐 선행이 됐든 선입이 됐든 아니면 뭐 박우림 개시 특유의 외곽에서 감고 넘어가는 전략도 가능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6번마 세라킹이 뭐 선행이 됐든 선입이 됐든 이번 경주는 능력을 발휘해 주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 있고 역시 관심 마필은 5번마 친친잔입니다. 물론 이제 30일쯤 오랜 기간 휴양을 하고 나오는 단점은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문제는 이 친친잔이 공백을 거치면서 복귀전을 갔는데 1000m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이 친친잔이라는 마필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거리가 이렇게 길게 안 나오는 마필이에요. 뭐 휴양을 하기 전에 1700에서 조전을 펼쳤고 역시 1월 30일 1400도 역시 거리적 문제 때문에 인기 1위를 기록했습니다만 3차기 머물렀던 그런 마필입니다. 근데 이번 경주는 1000m입니다. 1000m. 따라서 친친짠이 뭐 선행을 가도 좋고 따라가도 되는 마필이에요. 이 마필은. 따라서 선행만은 좀 있죠. 뭐 세라킹이랄지 늘푸른 천둥이 이런 마필들이 뭐 선행 가능성이 있는데 친친짠이 먼저 치고 나가도 뭐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고 뭐 아니면 뭐 6번, 8번 이런 마필 보내놓고 따라가도 역시 1000m이기 때문에 한 발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휴양을 하고 나온 마필이긴 합니다만 컨디션이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5번마 친친짠을 노리고 가야 되는 레이스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6경주 혼합 4군 1000m 레이스입니다. 외산마들 혼합 4군의 신마경주 정말 혼전이죠. 전력이 정말 하나도 노출이 안 된 그런 마필들의 대결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주 고배당에 포커스를 맞추고 갑니다. 일단 뭐 배당판은 일본 그레이시 시티가 5일 대가리로 지금 뭐 인기를 모으고 있는 그런 마필이고 6번마 투투스톰 또 외곽의 10번마 브루드웨이션 신 이런 마필이 팔리고 있는데 이 그레이스 시티도 충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그레이스 시티라는 마필은 앞으로 뛰어줄 수 있는 잠재력은 물론 가지고 있어요. 뭐 똥말은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그레이스 시티라는 마필이 워낙에 힘이 늦게 차는 그런 혈통이기 때문에 과연 데뷔전 2세 데뷔전에서 바로 능력을 발휘해 줄 수 있냐 이게 좀 관건이에요. 물론 힘은 좋아요. 그렇지만 스피드는 그렇게 많이 안 나오는 마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앞에 갖다 붙이려고는 하겠습니다만 선행은 뭐 제가 볼 때는 어려운 마필이고 선의권 내지 중위권인데 과연 이제 직선주로 해서 한 발을 써낼 수 있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레이스 시티도 이게 인기만 모으고 뭐 3착 내지 4착 이러면서 입상권에서 멀어질 가능성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번 경주는 전력이 노출이 안 된 능력 마필들이 정말 많아요. 이게 뭐 액면적으로는 뭐 인기도에서는 떨어집니다만 기본적으로 앞선을 장악할 수 있는 스피드가 많이 나오는 그런 마필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제가 노리고 있는 마필은 정말 내심 물론 뭐 액면적으로는 6번 투투스톰이 선행이 없습니다만 선행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정말 스피드로 똘똘 뭉쳐있는 전형적인 단거리 마필 한두 배팅의 중심에 놓고 복대봉 막공까지 고배당을 노리고 가는 오늘의 두 번째 승부의 경주 많은 관심 당부드리겠습니다. 7경주 국산마 5군 13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 정말 기복말 레이스죠. 1번마 완전 무결, 뭐 4번 초원 볼트, 또 6번마 포다르고스, 5번마 하이베트 이런 마필 팔리는데 정말 하나같이 믿을 만한 마필이 없어요. 이 완전 무결 같은 경우는 제가 뭐 8월 14일 날 추천을 해드렸던 그런 마필인데 뭐 정말 레이스가 잘 풀렸고 그게 다인 그런 마필이죠. 지난번에는 역시 인정 안 했던 마필이고 이번 경주 편성 때문에 또 팔립니다만 완전 무결을 믿고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4번 초원 볼트도 지난번에 이제 재찍을 놓쳤어요. 그래서 뭐 더 많은 인기를 구가할 수 있는 요소는 가지고 있습니다만 초원볼트라는 마필도 뭐 더 보여줄 수 있는 거래 매력이 이렇게 많지 않은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뭐 포다르고스도 선행이라는 메리트는 있긴 합니다만 뭐 뒷심이 상당히 좀 보장이 안 되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믿음도 역시 떨어지고 따라서 이번 경기는 뭐 인기마도 인기 마필입니다만 역시 복병마들에게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레이스예요. 배당 가능성, 터질 가능성이 농후한 그런 레이스인데 저는 외곽에 있는 두 마필 11번마 보온 위너와
12번마 레이지 볼드 요 두 마필이 복병이라고 봅니다. 11번마 보니노 같은 경우는 뭐 국산마 5군으로 승군한 이후에 8월 달에 뭐 승군전에서는 뭐 후미권에서 정말 아무것도 안 하면서 걸음만 재봤던 그런 마필이고 지난번에 역시 밋밋하게 레이스를 전개를 했습니다만 많이 올라오면서 서서히 뭐 국산마 5군에서의 적응력을 지금 키워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번 경기를 앞두고는 조교도 상당히 신경 써서 잘하고 나온 그런 마필입니다. 따라서 뭐 레이스도 그렇게 빠르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선의권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 12번마 레이지볼드는 사실 최근에 이제 휴양을 갔다 온 이후에 뭐 지난 7월 24일 경주는 그렇다 치더라도 지난번 경주는 컨디션이 상당히 좋았던 상황이에요. 근데 의외로 능력 발휘가 안 되는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번 경주 다시 한번 뭐 심혈을 기울여서 조교를 하고 나왔고 또 이제 이강석 기수 오랜만에 복귀를 하는 이강석 기수가 기승했는데 이강석 기수가 정말 정성을 들여서 조교를 하고 나온 그런 마필입니다. 따라서 레이지볼드라는 마필도 여기서 끝날 마필이 아니죠. 더 보여줄 수 있는 걸음의 여력도 있고 컨디션도 찾아가고 있기 때문에 11번 본인어 12번마 레이지볼드 이런 마필들도 얼마든지 입상 도전이 가능한 고배당 마필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8경주 국산마 5군 13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뭐 5번마 엘리트퀸, 3번마 행운머니, 또 1번마 슈퍼펀치 요 세 마필이 강세를 띠면서 팔리고 있죠. 여기에 7번마 만보천하 이런 마필이 팔리는데 이번 경주도 뭐 출전 두수는 8두 단촐한 그런 상황인데 충만은 역시 없다고 봅니다. 일단 이 엘리트퀸이나 행운머니, 슈퍼펀치 이 세 마필이 조금 나아 보이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이 엘리트퀸이라는 마필도 제가 볼 때는 저는 사실 이 엘리트퀸이 능력한 마필이라는 생각이 전혀 안 들어요. 최근에 정말 레이스가 잘 풀리면서 올라오고 있는데 스피드가 그렇게 많이 안 나오는 마필이죠. 따라서 이제 최근에 좀 무거웠던 주로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페이스가 좀 빨라요. 뭐 3번마 행운머니 또 6번마 클레이슛 이런 마필들이 이제 앞선을 장악할 텐데 그렇다면 엘리트퀸이 늦게 올라오거나 못 올라올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엘리트퀸도 좀 불안한 그런 인기마가 되겠고요. 역시 간신마필은 안쪽에 1번마 슈퍼펀치입니다. 12주에 공백을 가져나왔는데 뭐 컨디션 전혀 이상이 없어요. 뭐 부담 중량이 2.5가 늘어나긴 했습니다만 1번 게이트의 이점은 정말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3번 행운머니도 이제 승훈제는 부담을 안고 있죠. 따라서 행운머니가 일단 선행 가능성이 높은데 뭐 6번 클레이슛도 만만치 않은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3번, 6번 약간 경합의 여지도 조금은 있어요. 그렇지만 3번, 6번 보내놓고 1번 게이트에서 그야말로 뭐 체력의 전개까지도 가능한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페루비치 기수의 기승술과 맞물린다면 뭐 1번 게이트에서 충분히 능력 발휘가 가능하기 때문에 뭐 이번 경주는 1번만 슈퍼펀치를 오히려 배팅에 축으로 놓고 공략을 해야 되는 레이스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구경주 2등급 14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4번 테마 등급 10번만 위너레드 뭐 상승세의 두 마필이 강력한 대끼리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레이스고 8번만 금화 레피드 역시 이제 대한 마필로 떠오를 텐데요. 결론적으로 저는 뭐 테마 등급과 위너레드의 동반 입상이 전 유력한 레이스라고 봅니다. 일단 뭐 최근 두 마필의 상승세가 워낙 가팔라요. 가파르고 또 하나 제가 테마 등급이나 위너레드의 이선 전망을 더 높게 보는 이유는 역시 경주거리입니다. 1400이라는 경주거리를 감안해 본다면 뭐 테마 등급도 줄어든 경주거리 혜택을 많이 보는 마필이죠. 어차피 장거리는 좀 어려운 마필이기 때문에 뭐 1800 지난번 1800에서도 최근 상승세 3봉을 역시 따라가면서 잡아냈던 그런 마필. 여기에 위너레드 같은 경우도 지난번 승군전 그것도 1900이라는 경주거리에서 사실 저는 좀 약하게 봤어요. 1900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때는 문세영 기수의 수성 캡틴의 또 약간의 진로 방해를 이겨내면서까지 우승을 거머쥐는 좀 인상적인 경기력을 보여준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일단 뭐 이번 경주가 1800이나 1900이라면 조금의 변수 여지는 있다고 보는데 이번 경주가 1400이기 때문에 저는 뭐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뭐 8만 금화레피드 정도가 대한마필인데 뭐 역시 승부에는 부담을 안고 있고 편성을 감안해보면 지난번 갈라켓을 머리차로 이기는 걸음 가지고는 뭐 상스의 테마 등급이나 위너레드를 잡아내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번 경주는 대끼리 가능성이 높은 레이스 4번마 테마 등급과 10번마 위너레드 두 마필의 동반 입상이 유력한 레이스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육경주 국산마 4군 1700m 경주입니다. 고배당을 노리고 하는 방랑규의 오늘 세 번째 추천 경주인데요. 자, 이번 경주 변수는 역시 경주 거리죠. 1700이라는 경주 거리가 정말 변수로 작용할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인기마는 상대적으로 액면적으로는 조금 나아 보이긴 합니다만 1700을 이라는 경주 거리를 감안해 본다면 정말 보병마들에게 기회가 얼마든지 오고도 남는 그런 에이스예요. 따라서 데블맨이나 마필도 거리가 늘어나서 불리할 건 없는 마필이에요. 혈통적으로 보면 1700이라는 경주가 나쁘진 않아요. 그렇지만 데블맨이나 마필도 최근까지 다 쥐어짰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인기 마필로서의 역할을 해낼 수 있느냐 이것도 의문이고 이번만 진명지존도 역시 승군 전에 경주 거리가 늘어났기 때문에 못 믿는 마필이고 전반적으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역시 1700으로 늘어난 경주 거리가 유리한 보병들이 좀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특히 제 관리형 마필인 이 마필은 컨디션까지 이번 경주 많이 좋아진 그런 마필이고 또 인기 말들의 전력도 그렇고 1700이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정말 노리고 가야 돼요. 최근에 액면적으로는 너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정말 배당은 보장이 돼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그 마필을 놓고 역시 인기마보다는 복대복마권 고배당에 포커스를 맞추는 오늘의 세 번째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경주인 혼합 4군 12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10번마 인강로 중심으로 배당판이 돌아갑니다. 2번마 히포크레네, 3번마 스모키베일, 또 12번마 킹 카프라도 이런 마필이 팔리고 있는데요. 저는 이번 경주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싶어요. 신마도 있고 전력이 노출이 안 된 마지막 경주답지 않게 좀 신마 레이스 냄새가 많이 나는 레이스이기 때문에 배당을 좀 노리고 가야 되지 않나 싶은데 물론 인강로를 무시를 못합니다만 인강로도 조금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봐요. 제가 지난 데뷔전 때 인강로를 워낙에 세게 말씀을 드렸던 그런 마필인데 정말 저는 쉽게 올 줄 알았어요. 좀 여유 있게 몇 마신을 이기느냐 요것이 문제다 이렇게 내다봤는데 의외로 선행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복마들인 브룩스 이런 마필들을 압도해내는 걸음은 보여주지 못했다는 게 조금 걸려요. 물론 보여줄 걸음이 여러 건 더 있어요. 그리고 8주의 공백 물론 이제 컨디션은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외곽이라는 점에서 선행을 지난번보다도 조금 더 어렵게 가야 된다는 게 좀 걸리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인강로도 강추이다 이렇게 보긴 어렵다 이렇게 보여지고 이번 히포크렌에 데려가야죠. 지난번에 천하배 7마신 큰 착차를 보면서 지긴 했습니다만 이 마필은 뛰면 뛸수록 걸음이 더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스피드는 그렇게 많이 안 나오는 그런 마필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난번에 앞선을 장악했다는 점도 그렇고 히포크렌에 데려가야 되고 액면적으로는 10번 2번이 좀 나아 보이는 측면이 없잖아 있어요. 근데 변수가 많죠. 6번과 소중한 만남도 가능한 마필입니다. 데뷔전에서 그렇게 인상적인 경기력을 보여주지 못했는데 앞으로 보여줄 걸음의 여력도 충분히 있는 마필이고 데뷔전을 갖는 9번마 항오란 질주라는 마필도 여기 스피드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 마필이에요. 잠재력도 풍부하고 앞으로 보여줄 걸음의 여력도 상당히 많은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전력이 노출이 안 된 6번마 소중한 만남 그리고 9번마 항오란 질주 이런 마필들도 얼마든지 입상 도전이 가능한 혼전 경주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 인기만이 너무 무리한 그런 배팅보다는 오히려 소중한 만남이나 항원의 질주 이런 마필에 관심을 가지면서 고배당 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전략도 상당히 좋지 않나 기대가 되는 그런 레이스입니다. 이상으로 토요 경마에 대한 방송을 모두 마치고 또 내일 일요일 11개 경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